안녕하세요. 재테크 이야기하는 투자와 재무설계 정쌤입니다. 오늘은 채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2022년 한 해 동안 증시가 많이 이제 하락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안전자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고 2023년도에는 좀 더 안전하게 지금 금리는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금리 연동화된 상품이 없을까를 고민하시는 가운데 최근에 이제 채권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올라가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번 시간은 채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트렌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주가 봄날 오나 싶더니 다시 경기 침체의 우려에 HMM 휘청거린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HMM이라고 하는 회사는 예전에 이제 현대상선이었죠. 근데 이 회사가 코로나 때 이제 많은 물동량을 실어 나름으로써 굉장히 회사가 어려웠다가 좋아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거의 10배 이상 오르는 상황이 되었는데 최근에 이제 물동량이 줄어들고 경기 침체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운송량이 이제 줄어들다 보니까 이 회사가 다시 이제 점점 주가는 하락하고 있고 많은 명퇴자들을 지금 선정하고 있다는 소식에 이런 기사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올해 한 해는 그래도 잘 버텼지만 내년도에는 굉장히 좀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을 해서 이런 기사가 난 것 같습니다. 반면에 또 이제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10% 금리 적금에 1,000억 몰려서 이자 불가 해지 요청이라는 기사가 떴는데 여러 이제 지역 농협들이 이제 이런 특판 예금을 모바일에서 이제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이제 하게 되면서 이렇게 순식간에 엄청나게 이제 많은 자금들이 단위 농협에 몰리는 이런 기사가 이제 났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는 해당 고객들에게 문자를 보내서 제발 좀 해지해 달라라는 이제 요청을 할 수밖에 없는 해프닝이 발생했던 사건으로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트렌드를 여러분들도 이 두 기사를 보면서 이제 아시겠지만 증시와 관련된 것들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고 사람들이 돈은 가지고 있지만 안전자산에 고금리를 주는 데를 굉장히 많이 찾고 있는 이 가운데서 채권에 대한 관심도는 점점 올라가고 있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채권의 일단 구조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채권이라는 게 왜 생겼을까를 좀 말씀을 드리면 회사 관점에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가 돈을 빌리는 방법 중에 이제 한 가지가 바로 회사채 발행입니다. 회사가 먼저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은행으로부터 차입금을 발생시키는 방식을 먼저 이제 선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이 가장 회사 입장에서는 금리를 적게 주면서 안전하게 돈을 빌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은행에 대출을 받는 방법입니다. 말 그대로.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방법이 이제 바로 이제 회사채인 채권을 이제 발행시키는 방법인데 더 이상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이제 은행을 통해서 이제 회사채를 발행을 하는 은행이 이제 브로커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100억을 발생시켰다라고 하면은 이 100억에 대한 것들을 각 증권사에 뿌리게 되면서 리테일 고객들은 증권사로부터 이 채권을 매입하게 되는 이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회사채를 발행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회사가 운전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운용을 하기 위해서 은행으로부터 또는 증권사로부터 채권을 발행하는 브로키지를 통해서 결국에는 리테일 고객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채권의 종류는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국가에서 발행하는 국채가 있고, 그 다음으로는 지방도시에서 이제 발행하는 지방채가 있고, 그 다음에 특수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회사채가 있습니다. 가장 안정적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바로 이제 국채입니다. 국채는 이제 국가에서 발행하기 때문에 금리를 싸게 주더라도 절대 망할 일이 없기 때문에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국가 간의 이제 신용도에 따라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상당히 신용도가 높은 나라죠. 하지만 미국이라는 국가는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채와 이제 미국 국채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미국 국채를 이제 선호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지방 도시에서 발행하는 지방채도 국채 다음으로 안정적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수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공공기관들이 이제 발행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뭐 한국은행이라든지 뭐 예금보험공사, 한국도로공사 이런 공공기관, 공기업들이 이제 발행하는 그런 채권을 특수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회사채가 있는데, 오늘 이제 중점적으로 이야기할 부분이 바로 이제 이 회사채입니다. 그래서 회사의 어떤 등급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제 금리가 적용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선이자를 주는 할인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을 빌린다라고 했을 때 이자 10%를 준다라고 하게 되면 10억에 대한 10%, 1억을 먼저 제하고 9억 정도만, 9억만 예치를 빌려주게 되면 만기 시에 이제 10억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처음에 선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의 할인채가 있고요. 가장 이제 많이 쓰는 방식인데 이제 이표채가 있습니다. 이표채는 10억을 빌리게 되면 연이자 10%를 발생한다라고 했을 때 매년 쿠폰이라고 하는 이 금리를 1억씩 지급을 하게 돼 있는데, 평균적으로는 이제 분기에 한 번씩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채가 이 방식을 쓰고 있어서 이표채를 이렇게 선택하신 분들은 그래도 3개월에 한 번씩 적당한 이자를 받게 돼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단리채와 복리채는 마찬가지로 만기 시에 단리 이자를 적용을 받을 거냐 아니면 복리 이자를 적용을 받을 거냐에 따라서 구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할인채가 있고 이표채가 있고 단리채, 복리채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채권의 수익은 어떤 구조로 이제 이루어지는지 먼저 보게 되면 채권에 이제 이자 수익이 발생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쿠폰 금리라고 하는 부분들이 일정한 기간 동안에 계속 발생하게 돼 있고요. 거기에서 발생된 이자를 재투자를 하게 되면 당연히 더 큰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또한 이제 자본이익이라 그래서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금리가 하락하는 시기에 채권의 가격은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채권의 가격이 상승했다면 내가 1억을 주고 산 채권을 1억 1천만 원에 팔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자본 손익과 이자 수익으로 이제 이루어지는데, 자본 손익으로 내가 어떤 차익을 실현했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세금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자 수익으로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15.4%의 이제 세금을 이제 내야 된다라는 부분은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채권은 이제 언제 그러면 사야 되는 것이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경기가 저점일 때가 있고 고점일 때가 있죠. 저점일 때는 올라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금리가 상승할 그런 상승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금리가 상승한다는 것은 채권의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경기 저점에 채권 금리를 2%짜리 금리를 내가 샀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경기가 좋아짐에 따라서 1년 뒤에는 3%짜리, 4%짜리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내 채권은 여전히 2%의 금리를 주는 채권이기 때문에 메리트가 없다라는 거죠. 팔고 다시 사게 되면 훨씬 더 메리트 있는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채권이 현재 팔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 내가 이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현금화를 하기 위해서는 싼 가격에 팔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 채권의 가격은 떨어지게 되는 거고, 내가 팔았을 때는 이익이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손실이 확정되는 이제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처럼 경기가 고점에서 경기 침체 형태로 이제 떨어지는 과정에서는
경기가 고점일 때 지금 금리가 굉장히 높죠. 근데 내년, 내후년을 봤을 경우에는 금리가 조금 더 상승할 수는 있지만 시중금리는 대부분 하락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리가 하락한다는 뜻이 어떤 의미냐면 지금 현재 5%라고 가정을 할게요. 5%인 금리가 내년에 됐더니 3%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갖고 있는 이 5%짜리의 채권은 내년 이맘때를 봤을 때 굉장히 매력적인 채권인 거죠. 그러면은 누군가는 내가 갖고 있는 이 채권을 더 높은 금액으로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차익을 실현하는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차익 실현을 하는 경우에 채권 가격이 올라가서 차익을 실현하는 경우에는 내가 세금을 내지 않는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은행 금리가 이제 높기 때문에 그냥 은행에서 예금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은행에서 예금을 하게 되면 반드시 15.4%의 이자소득세를 여러분들이 지불하는 반면에 채권은 지금 금리가 꽤 높은 시점에 장기채를 매입을 해서 내년이나 내후년에 팔게 됐을 때에는 금리가 지금보다 많이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시세 차익을 바로 얻을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과세도 전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메리트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회사채는 각 그 회사의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서 등급별로 이제 나눠집니다. 맨 위에 보시면 트리플 A부터 이제 투자 등급에 해당하는 트리플 B-까지가 저희가 통상적으로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채권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투기 등급인 BB 플러스부터 D 등급까지는 투기 등급으로 이제 확정이 돼서 이 부분은 잘 거래하지 않는 채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위쪽에 있는 A에 해당하는 그런 기업들을 채권을 매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투자 등급에서 투기 등급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 채권은 거래가 되지가 않습니다. 시장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만기까지 가져가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보통은 트리플 B 플러스나 트리플 B 마이너스 있는 이 채권들은 한꺼번에 이제 이렇게 투기 등급으로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채권 회사의 신용 등급이 떨어지게 되게 되면 그것을 바로 이제 폴른 엔젤이라고 하면서 천사가 이제 떨어졌다라고 이제 하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거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는 만기까지 들고 가야 되는 상황들이 놓일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반대로 투기 등급에 있는 채권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라이징 스타라고 해서 바로 이제 굉장히 좋은 등급의 채권이 되는 거죠. 요 밑에 있는 얘네들을 보통은 저희가 이제 하이힐드 채권이라고 하는데 정크 본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상당수의 이제 미국의 많은 저희가 알고 있는 기업들도 정크 본드에 해당하는 이제 BB나 WB 플러스나 뭐 이런 등급에 있는 채권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이 회사가 부도가 날 위험이 있지 않느냐라고 할 수가 있는데 거의 그렇지는 않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고요. 이런 채권들도 하이힐드 채권에 잘 투자해서 높은 수익을 기대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점인 경우에 이제 증시가 올라가고 경기가 좋아지는 과정에서는 하이힐드 채권 매수는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는 바이지만 지금처럼 경기가 고점을 찍고 경기 침체로 내려가는 과정에서는 이 하이힐드 채권은 거의 주식과 동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마이너스 20%, 30%가 충분히 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채권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대응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채권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하셨는데 어떤 채권이 요즘에 살 수 있는 채권이 있느냐라고 이제 보여지게 되면 제가 이제 오늘 날짜로 이제 이렇게 찾아본 채권들입니다. 제가 NH 투자에서 홈페이지에서 이제 찾은 거고요. 신세계 푸드2가 지금 A 플러스 채권인데요. 5.9%
5.9%의 이제 쿠폰을 지급을 하고 있고, 세후 1년 수익률은 세금 뗐으니까 5% 정도로 여러분들께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채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굉장히 이제 논란이 됐던 한국전력 특수채죠. 한국전력이 트리플 A 등급인데 지금 4.5%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세후 수익률은 3.8% 정도가 이제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신한카드는 더블 A 플러스인데 5.4%의 꽤 높은 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세후는 4.6%를 이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예금 금리와는 큰 차이가 없다라고 보여질 수는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이 쿠폰 수익만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쿠폰 수익 플러스 채권 가격 상승에 대한 차익 실현까지도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충분히 이런 채권도 여러분들 잘 아시면 메리트 있는 그런 좋은 금융 상품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채권들은 여러분들이 금융회사를 통해서 1,000만 원 단위로 이제 이상 매수를 하실 수가 있고, 중간중간 차익 실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장기 투자가 아니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채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2023년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채권이라는 금융상품을 알고 가시게 되면 조금 더 안정적인 그런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처라고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